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삶과 선택에 대한 모든 믿음을 도전할 수 있는 주제에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당신이 내린 선택의 대부분, 당신의 두려움, 욕망, 심지어 성공에 대한 관점조차도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충격적일 수 있지만 사실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스템,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프로그래밍.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호기심, 신뢰,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프로그래밍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이해하기 전에 우리의 사고방식을 형성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음모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교육, 우리가 본 TV 프로그램, 우리가 들은 이야기들 처음에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부모님조차도 같은 시스템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이를 반복하며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교육인가? 아니면 길들이기인가? 한 번쯤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분명한 목적 없이 운영되는 환경은 학습의 공간이 아니라 감옥과 비슷한 곳이 됩니다. 학교의 종소리, 일정한 시간표, 엄격한 규칙, 이는 우리의 사고를 키우기보다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문장, 따르는 모든 규칙은 우리를 예측 가능하고 순종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스템의 틀 안에서 구매하고 세금을 내고 정해진 길을 따르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환상. 우리가 자유라고 믿는 개념은 사실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의식을 요구하며 이 의식은 시스템이 어린 시절부터 약화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항은 위험하고 질문은 잘못된 것이며 성공과 행복은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수능할 때 누가 이익을 얻는 걸까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시스템을 미화하는 이야기들로 폭격을 당합니다. 순종은 안정으로 가는 길이며 정해진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은 실패의 동의어라고 믿게 만듭니다. 프로그래밍의 무게를 인식하기. 어딘가에 결핍이 느껴지고 내 삶이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부터 우리가 소비하는 미디어의 메시지까지 모든 것이 이러한 단절감을 키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깨달음은 사람마다 다르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일찍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걸리며 안타깝게도 일부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이 그 너머를 볼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 프로그래밍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체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통제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여정은 용기, 성찰, 그리고 무엇보다 의식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강요된 대본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성공과 행복의 정의를 새로이 하고 진정한 자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할 때입니다. 당신의 수능으로 누가 이득을 보고 있나요? 당신이 누구여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정말 당신의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예측 가능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심어진 것인가요? 변화는 지금 우리가 그 가려진 베일 너머를 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요?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절대 아무것도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예측 가능하고 순종적이며 무엇보다도 쉽게 통제되도록 형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까지 이러한 과정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과 사회에서 정상이라고 여겼던 많은 경험들은 사실 우리가 정해진 틀 안에 닫히도록 신중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위대한 스승들이 남긴 통찰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열어보려 합니다. 학교의 진실, 교육인가? 아니면 길들이기인가? 왜 초등교육이 무료로 제공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것은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시스템의 상품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첫날부터 우리는 사회의 규칙에 맞춰지도록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개성을 키워야 할 환경이 종종 대량 생산 공장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회의 톱니바퀴로 완벽하게 작동하는 하나의 부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에 진입하면 자유와 성공의 꿈이 계속해서 약속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에는 높은 대가가 따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학업을 마친 후 오랜 기간 동안 금융 시스템에 얽매이지 되는 빚을 떠안습니다. 우리가 지불한 돈은 학습에 거의 투자되지 않고 행정 비용이나 학업과 관련 없는 프로젝트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누가 이로부터 이익을 얻을까요? 분명히 학생들은 아닙니다. 놀라운 유사성, 학교와 교도소. 이 말이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학교의 구조는 교도소 시스템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통제에 기반을 두고 운영됩니다. 학생 수나 수감자 수로 관리하고 엄격한 규칙과 복종을 요구합니다. 학교는 순종적인 노동자를 훈련시키고 교도소는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을 제기합니다. 이 두 시스템은 같은 동전의 양면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방식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를 인식하는 것이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크리슈네이머티가 말했듯이 깊이 병든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은 건강의 신호가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은 신중하게 계획된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야기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찬양하고 시스템에 도전했던 사람들을 지우거나 축소합니다. 반역자와 비전 있는 사람들이 언급될 때도 단지 각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목 뒤에 숨겨진 억압.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할 과목들조차도 종종 억압적으로 사용됩니다. 호기심을 무한히 탐구해야 할 과학은 종종 외워야 할 사실 목록으로 축소됩니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학은 딱딱한 공식으로 제한됩니다. 문학은 어떨까요? 규칙을 따르는 인물들을 칭송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벌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강력한 프로그래밍입니다. 표준화된 시험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항상 계산기를 들고 다닐 수는 없다 라는 이유로 외워야 한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들었나요? 하지만 지금은 계산기와 GPS가 손끝에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실제 삶을 준비시키기보다 순종을 요구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시험들은 우리의 지능이나 창의성, 비판적 사고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명령을 따르고 정보를 암기하고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로 향하는 길, 질문하고 깨닫기. 학교의 종소리조차도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소리에 따라 움직이며 행동합니다. 이는 반사적으로 조건화된 훈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복종하도록 조용히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들은 자유가 의식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우리가 처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점을 되돌아보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이 프로그래밍을 깨뜨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틀에서 벗어나면 사회적 고립, 비판, 때로는 처벌까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가르쳤듯이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 시스템은 당신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흐름을 따르지, 그것을 거스르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당신은 모든 것을 재평가하고 진실을 추구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형성한 보이지 않는 속박을 알아차릴 수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절대 아무것도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발견과 질문의 여정을 계속하며 심리학의 고전적인 예를 통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파블로프에게 실험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실험을 우리의 현실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파블로프의 실험은 개들이 종소리를 음식과 연결 짓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이 없어도 종소리만으로 개들이 침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의 종소리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나요? 종이 울리면 우리는 활동을 바꾸거나 일어서거나 심지어 배가 고프지 않아도 식사를 합니다. 이처럼 학교 시스템은 우리를 자동으로 반응하게 훈련시키는 예입니다. 이런 엄격한 시간표와 통제된 일정은 진정한 교육이라기보다는 9시부터 5시까지 라는 업무 루틴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훈련에 가깝습니다. 학교는 칠판에 쓰인 것 이상을 가르칩니다. 많은 중요한 교훈이 숨겨진 형태로 전달됩니다. 1. 권위에 대한 복종. 어릴 때부터 우리는 권위자를 존중하도록 훈련받습니다. 그것이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층 구조를 아무 의문 없이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킵니다. 2.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수는 낮은 점수나 공개적인 비판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위험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대한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가 말했듯이 실패는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줄 안다면 가장 훌륭한 스승 중 하나다. 3. 외부의 인정 추구. 황금별, 칭찬, 높은 점수. 이러한 모든 요소는 우리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타인의 승인을 추구하도록 조건화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성인기까지 이어져 끊임없이 좋아요, 팔로워, 외부의 인정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학교에서 시작된 이러한 가르침은 그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심지어 소셜미디어조차 이러한 수능의 교훈을 강화합니다. 영화는 규칙을 따르는 영웅을 응원하도록 가르치고 현 상태에 도전하는 악당을 두려워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항상 악당을 싫어할까요? 그것이 단순히 자연스러운 선호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조건화일까요? 학교와 마찬가지로 미디어는 우리의 욕망, 꿈, 그리고 심지어 자기인식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흐름에 휩쓸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노자가 말했듯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강력할 수 있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무적이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질문하지 않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그러나 질문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통제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비하고 믿고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마음을 직접 다스리기로 결심한 순간 시작됩니다. 이제 어떨까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 흐름을 따라갈 것인가요? 아니면 질문을 시작할 것인가요? 자,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되찾을 준비가 되었나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선택은 우리 자신의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에 의해 형성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유년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의문 없이 만화, 영화, 음악을 소비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규칙을 따르는 순종적인 영웅을 칭찬하고 시스템에 도전하는 반항적인 악당을 두려워하도록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순종은 미덕이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신중히 설계된 내러티브입니다. 학교는 이것을 미묘하게 강화합니다. 엄격한 시간표와 신호는 우리의 행동을 조건화하고 비판적 사고보다는 복종을 우선시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우리는 권위를 존중하도록 훈련받지만 그것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단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고 외부의 인정을 추구하며 성공이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데 달려있다고 배웁니다. 이 프로그래밍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됩니다. 소셜미디어, 직장 환경, 심지어 전통적인 문화, 예를 들어 영성과 연합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소비의 기계로 변한 크리스마스까지 포함됩니다. 맥도날드의 해피밀을 떠올려 보세요. 장난감이 들어있는 알록달록한 상자에 행복을 연결짓던 경험이요. 이것은 단순히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 충성스러운 소비자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도 빈 공간을 일시적으로 채워주는 소비를 통해 위안을 얻으려고 하고 이는 중독성 있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나 이상적인 결혼식 형식과 같은 가장 단순한 의식조차도 수능을 강화합니다. 미디어와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프로그래밍을 더욱 확대합니다. 영화는 군주제와 시민을 구하는 영웅을 미화하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강력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우리가 기준 내에서 머물도록 하고 우리의 가치를 좋아요와 팔로워에 연결짓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지만 효과적인 통제로 행동, 욕망, 꿈을 형성합니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어른에게 대답하지 마라 또는 착한 아이가 되어라 와 같은 말은 우리가 들은 것을 의문 없이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조건화합니다. 성인이 되어 이것은 규칙을 이해하지 못한 채 따르며 강요된 것을 거부하면 비판받고 배제될까 두려워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문제로 간주되고 복종하는 사람은 찬양받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대기업은 우리의 충동적 소비로 이익을 얻고 정부는 우리의 맹목적 복종으로 이익을 얻으며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인정 욕구를 착취하며 번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과연 자유일까요? 아니면 단지 현대적인 형태의 예속일까요? 탈출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의식에서부터입니다. 통제를 인식하는 순간 이를 잇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질문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커튼 뒤를 들여다보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준비가 되었나요? 몇 번이나 전통을 따르면서 그 기원을 묻지 않았습니까? 몇 번이나 어떤 습관이나 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흐름을 따라가고 소비하고 복종하고 외부의 인정을 추구하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래밍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열쇠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것을 할까요? 왜 나는 이러한 전통을 축하할까요? 내가 질문하지 않을 때 누가 이익을 얻을까요? 이 문화적 조건화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밑바닥에는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 의존, 그리고 어울리고자 하는 필요성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학교에서 받은 황금별이나 착한 아이라는 칭찬과 함께 일찍 시작됩니다. 그 느낌을 기억하시나요? 마치 보상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그것은 타인을 만족시키는 정도로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도록 만드는 훈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뀝니다. 이제는 졸업장, 승진, 최신 자동차 또는 소셜미디어의 좋아요입니다. 각 성취는 행복을 약속하지만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항상 더 크고 더 나은, 더 빛나는 것을 추구해야 하니까요. 인스타그램과 링크드인 같은 플랫폼은 외부의 인정에 대한 현대적인 신전입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디지털 황금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순간적으로 기쁨을 느끼지만 곧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우리는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도요. 세상은 실패를 두려워하도록 그것을 끝으로 여기도록 우리를 조건화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학습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몇 번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꿈을 포기했습니까? 몇 번이나 잘 안 될 수도 있다 는 내면의 속삭임 때문에 아이디어를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려움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어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복종하고 실수를 피하라고 배웁니다. 낮은 점수를 받거나 실수를 하면 실패로 간주됩니다. 이는 우리가 위험을 회피하고 침묵을 선호하도록 만듭니다. 시스템은 이렇게 반성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모든 것은 관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미묘하게 우리 안의 두려움을 키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고 돈이 없으며 자원이 부족하다고 반복합니다. 이 부족감은 우리를 바쁘고 긴장하게 만들며 규칙을 의심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로부터 이익을 얻을까요? 바로 거대 산업들입니다. 자기개발 시장은 빠른 해결책을 약속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시스템이 만들어낸 불안과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판매하며 수익을 올립니다. 이는 잔인한 순환입니다.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판매하는 방식이죠. 이러한 조건화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위험하다고 믿게 만들고 순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조정하고 직장에서 의견을 삼키며 갈등을 피합니다. 수용을 위해 우리의 진정성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신을 억누르기 시작하면 창의성, 혁신, 변화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선택 중 몇 가지가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가요? 당신이 일하는 곳, 살아가는 방식, 두려워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진짜 당신으로부터 온 것인가요? 아니면 시스템에 의해 형성된 것인가요? 좋은 소식은 프로그래밍된 마음도 다시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는 패턴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습관일 뿐이며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 행복, 실패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속박은 점차 풀리, 시스템은 자동적인 반응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를 생각 없이 반응하도록 만드는 트리거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마음 챙김은 이 게임의 규칙을 바꿉니다.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면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여유 속에 자유가 존재합니다.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족시키고 싶다는 충동이 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인가? 만약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온다면 그것을 장애물이 아니라 교훈으로 보세요. 당신이 소비하는 것을 신중히 선택하세요. 소셜미디어, 영화, 음악은 수능을 강화할 수도 있고 변화를 고취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당신을 고양시키고 성장시킬 콘텐츠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항상 질문하세요.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모든 광고는 어떤 두려움이나 욕망을 이용합니다. 이를 인식할수록 이러한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미치는 통제는 줄어듭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것들로 자신을 둘러싼세요. 예술, 자연, 진정성 있는 관계는 단조로움의 무게를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필터 없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존중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연결을 소중히 여기세요.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고 실수를 학습으로 받아들이며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보여주세요. 변화는 이러한 작은 의식의 불꽃에서 시작됩니다. 시스템은 비판적이고 연결된 마음의 연합을 두려워합니다. 시스템은 고립 속에서 번영하지만 사람들이 단결하여 집단적인 변화를 이루는 힘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혼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의식은 불과 같습니다. 한번 점화되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묶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알아차릴 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깨어남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단결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행동을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싶나요? 소비 습관을 바꾸세요.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세요. 진정으로 중요한 경험에 투자하세요. 행복은 물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선택, 두려움, 욕망은 강요된 각본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깨어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질문하지 않는 모든 순간은 시스템이 승리하는 또 하나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바로 여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한 번쯤 이야기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야기들은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고 누구를 신뢰할지, 무엇이 가능하다고 믿을지를 결정합니다. 시스템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용해 통제력을 유지하며 우리를 제한하는 내러티브를 지속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그 이야기들을 다시 써야 합니다. 자율성, 비판적 사고, 집단적 행동을 장려하는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것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야기는 그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하며 때로는 법이나 명령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지탱하는 신화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 그 시스템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시스템은 두려움으로 유지됩니다. 실수할 두려움, 거부당할 두려움, 다르다는 두려움. 하지만 여기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용기도 전염됩니다. 자신의 진실을 말하고 진정성 있게 살며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의심하는 작은 행동들조차 집단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행동이 점차 늘어나면 두려움은 자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억누르는 내러티브를 거부하고 의식적으로 소비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는 모습으로.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면 시스템의 기반은 흔들리고 마침내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 권한 부여,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기둥이 되는 세상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 변혁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주입된 믿음들을 의심하고
그것들을 다시 정의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위대한 시인 루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나는 똑똑해서 세상을 바꾸고자 했다. 오늘 나는 지혜로워져서 나 자신을 바꾸고 있다. 우리가 믿음을 다시 쓰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할 때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메시지를 끝까지 읽은 당신은 이미 반성하고 의심하고 기존의 틀을 도전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생각들이 당신 안에 작은 씨앗을 심을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밟아보길 초대합니다. 이번 성찰을 통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를 일으킬 불씨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이 콘텐츠를 좋아요로 표시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이 얻은 가장 큰 통찰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을 다시 쓰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기억하세요. 각 선택, 각 행동, 진정성 있게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각 걸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힘이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라. 그러니 이 여정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이러한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하고 우리의 선택을 다시 쓰는 방법과 우리 삶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패턴들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요. 함께 이 여정을 하나의 운동으로 바꿔봅시다. 당신의 목소리는 이 변화에 필수적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